2018년 11월 14일 오후 3시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낚싯배 한 척이 암초에 걸렸어요. 사람이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신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배경에서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얀 거품을 토해내는 파도 사이로 뒤집힌 낚싯배의 선체가 드러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구명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암초에 매달려 있었고 구조대원들의 무전기에서는 긴박한 교신이 계속 이어졌어요. 생존자 한 명 확인. 의식 있음. 즉시 인양 준비.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구조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하얀 가디건을 입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윤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정의의 시선은 오직 바다 위 한 점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윤정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빛 우체국에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날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정의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8시에 작은 책방 문을 열어요. 속초 구시가지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바다책방은 정의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책방에는 주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시집이나 수필집을 뒤적이시거나 가끔은 그저 정의와 대화를 나누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죠. 정의는 그런 손님들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과는 나눌 수 없었던 마음의 대화들이었어요. 오후에는 바다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거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는데 정의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의미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생 이야기는 정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요양원에 새로운 봉사자가 나타났어요. 박도연이라는 69세의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의 손에는 늘 오래된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젊은 시절 전쟁 사진기자였다고 했어요.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다녀온 그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홀로 이 바닷가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가 찍는 사진들은 주로 바다와 갈매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정의와 도연이 처음 대화를 나눈 것은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요양원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던 정의에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의가 책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고 했어요. 사진은 순간을 영원히 남기는 마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도연의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반복해온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소중한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정의와 도연은 요양원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도연은 정의에게 사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의는 책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나누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남편 영만은 그런 정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퇴 후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다 낚시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다에 나가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낚시 이야기나 날씨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가끔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만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쌓인 침묵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터웠어요. 그런 정희에게 도연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젊을 때는 무엇을 쌓아 올릴지 고민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의 가을은 유난히 길었어요. 단풍이 늦게 들었고 바다는 여전히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속초에는 새로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닷가 여행을 많이 오면서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삶도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화라는 것이 72세의 나이에 과연 가능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온 일상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간 영만이 오후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큰 고기라도 잡았나 싶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어가도 영만의 배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다른 어부가 신고를 했어요. 바다에서 구조된 영만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만약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었다면 과연 후회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만의 진료를 기다리며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도연의 답장은 10분 후에 왔습니다. 짧고 간결했어요. 금방 병원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도감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형광등은 하얗고 차가웠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정희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진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남편이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함께 산 사람인데 정작 그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다른 남자였다는 사실이 정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서둘러 온 듯 보였어요. 회색 스웨터에 검은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고 손에는 여전히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발견한 도연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도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연에게 연락한 이유를요. 도연은 정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정희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에 봄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병원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따뜻한 차 두 잔을 가져왔어요. 정희는 그 차를 마시며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긴장이 밀려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정희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상황을 물어본 모양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주차장 너머로 속초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그 바다에서 몇 시간 전 남편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정희의 생각을 깨웠어요. 그는 정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어요. 정희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정희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한참 후에야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다른 남자라니. 도연은 정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희의 마음을 모두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도연의 말은 정희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정희를 비난하지도 위로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단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영만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입원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로 올라가기 전 도연은 정희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영만 씨가 깨어나면 가족만 있는 게 좋을 테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하루 도연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힘든 시간이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말이 정희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어요. 남편에게서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영만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쉬는 소리는 고른 편이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영만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매일 잡았던 손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병실 창밖으로는 속초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배들 위에서도 누군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거라고요. 영만이 잠든 모습을 보며 정희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배웅할 때는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도연의 등장,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요.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에요. 아니면 이번 사건이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간호사가 병실을 들여다보며 정희에게 물었어요. 밤새 병실에서 지킬 건지 아니면 집에 가서 쉴 건지 말이에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병실에 남아있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간병인을 부르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정희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낚시에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희 혼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이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편안하기도 했어요. 정희는 차를 끓여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사고, 병원에서의 시간, 그리고 도연과 나눈 대화까지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72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에서 뭔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없는 침대는 넓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바닷가를 혼자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바다는 푸르렀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정희는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남편이 낚시 나가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편을 깨워 아침을 차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속초의 새벽 공기는 짠내와 함께 상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멀리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햇살이 파도 위를 춤추며 반짝였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정희는 바다 책방에 들렀어요. 하루 종일 문을 닫아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데도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책방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건넨 커피는 정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습니다. 아마 요양원에서 함께 차를 마실 때 기억해둔 모양이었어요. 영만 씨는 어떠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받은 소식을 전했어요. 다행히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며칠 더 지켜본 후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바닷가 골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어부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정희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희 씨,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도연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거든요. 남편 걱정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에게 연락한 것, 그리고 그가 달려와 준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면서 바다의 색깔도 변해갔어요. 어두운 회색에서 푸른색으로 그리고 다시 은빛으로 변하는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도연이 카메라를 들며 물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찍겠다는 건지 아니면 바다 풍경을 찍겠다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정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웃었어요. 바다요. 이 시간에 바다가 참 예뻐서요. 도연은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향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몇 번 들렸어요.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중력 있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바다를 찍으셨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도연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전쟁터에서는 주로 사람을 찍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것들을 찍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전쟁 사진 기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된 일인지 말이에요.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영만이 깨어났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정희가 일어서자 도연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영만 씨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도연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요양원에서 함께 봉사하는 동료였고 어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젊은 시절 세계 곳곳을 다닌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베트남의 메콩강, 아프리카의 사바나, 중동의 사막까지. 정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어요. 자신은 속초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간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위험한 곳만 다니셨던 게요. 정희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걸 찾고 있어요. 다른 것이요? 평화요. 진짜 평화가 뭔지 알고 싶어요. 도연의 답변은 정희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도 자신처럼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영만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영만은 도연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희가 소개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도연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영만은 어제 사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바람이 강해지면서 배가 암초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을 각오했다고도 말했어요. 하지만 운 좋게 구명조끼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생각난 게 정희 당신뿐이었어. 영만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남편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자신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며 먼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어제 정희를 도와주셔서요. 영만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연이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정희와 영만 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둘만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어요. 영만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온기가 있었어요. 미안해. 걱정 많이 시켰지? 남편의 사과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걱정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도 있었을까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떠난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고개를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남편 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도연과 나눈 대화, 그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저녁이 되자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만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간병인도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어려웠어요.
정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것인가? 72세의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일까요? 사흘 후 영만이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바다에 나가는 것은 한동안 자제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말수가 적어졌고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첫날 저녁 영만은 정희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낚시를 그만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번 일로 자신감도 잃었다고 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낚시가 남편의 유일한 취미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낚시 없는 영만의 하루가 어떨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다음 날부터 영만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정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둘 다 뭔가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바다 책방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우울해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자주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요양원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도영과는 어색한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안부 정도만 묻고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쉬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영만이 정희에게 제안했어요.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결혼 후 제대로 된 여행을 간 적이 없었으니 이번 기회에 가보자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영만이 물었어요. 정희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제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배로 가면 영만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정희에게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정희는 설렜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영만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고 후 처음 보는 남편의 미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희는 도연 생각도 났어요. 그에게 여행 간다는 말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주도 여행 첫날 정희와 영만은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였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속초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영만은 운전을 하면서 말했어요. 이런 여행을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정희도 동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라산 등반을 계획했어요. 물론 정상까지는 무리고 중간 지점까지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영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선택이었어요. 등산로를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오랜만에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자. 영만이 말했어요. 더 자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어요. 한라산 중턱에 앉아 제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삶일까요? 남편과 이렇게 늘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일까요? 셋째 날에는 제주의 작은 미술관들을 돌아보았어요. 정희의 제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림을 그리던 때가 생각나서였어요.
영만은 미술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정희를 위해 따라와 주었습니다. 한 작은 갤러리에서 정희는 바다 그림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파도와 바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작품 설명을 보니 혼자 제주도에 와서 그린 그림이라고 했어요. 저 작가처럼 혼자 여행 와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영만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혼자 여행을 가느냐는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정희는 도연 생각을 했어요. 그도 젊은 시절 혼자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삶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어요. 영만은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요. 정희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제주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영만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여행을 자주 하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여행이 자신이 원하는 것일까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요? 속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끝없이 넓었습니다. 그 넓은 하늘을 보며 정희는 자신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칠 동안 쌓인 우편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도연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만이 보고 있어서 당장 읽을 수는 없었지만요. 그날 밤 영만이 잠든 후 정희는 조용히 편지를 열어봤어요. 도연의 글씨는 단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정희 씨께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요양원에서 뵙지 못해 궁금했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속초의 사계절을 담는 작업입니다. 언젠가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는 짧았지만 정희의 마음을 울렸어요. 도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라니 어떤 사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바다 책방을 운영하고 요양원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제주도 여행 후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영만은 여행 후 더 적극적으로 정희와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외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남편과의 시간이 부담스러웠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줄어든 것도 아쉬웠고요. 요양원에서는 도연과 자주 마주쳤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 안부만 묻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바다 책방에서 혼자 있을 때 도연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새로 찍은 사진들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속초의 사계절을 담은 작품들이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바다,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설경까지 모든 사진에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도 사계절 같다고요. 도연이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인생도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정희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저와 함께 사진 여행을 떠나지 않으실래요? 단 하루만이라도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마음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
정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젠가는요. 기회가 되면 말이에요. 그의 말에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책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속초의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파도를 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만은 저녁 식사를 하며 내일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과의 대화, 그의 제안,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만은 최근 들어 정희에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서 갖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런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어색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다 책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희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영만이 자주 들러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책방에서 혼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단골 손님이었는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와 도연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정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직후라 더욱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고마우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정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영만이 물어봐도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게 답답했어요. 다음 날 요양원에 갔을 때 정희는 도연을 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도연은 정희의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며칠 후 그가 바다 책방을 찾아왔거든요. 도연은 정희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챈 듯 했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성급했나 봅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정희는 그의 사과가 마음 아팠습니다. 잘못한 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 후로 도연과 정희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서로 다른 시간에 봉사를 했어요. 정희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영만이 정희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혹시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영만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72세의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꿀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정희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도연에 대한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를 만나지 못하는 지금이 외롭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우연히 도연을 마주쳤습니다.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정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도 정희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도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정희는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곧 속초를 떠날 예정이에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도연은 설명했어요. 서울에 있는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열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속초의 사계절을 담은 작품들로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착증했어요. 도연이 떠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허전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언제 떠나세요? 정희가 물었어요. 도연은 일주일 후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도연이 정희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바다를 보고 싶어요. 정희는 망설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고 남편에게 들킬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마음도 들었어요. 결국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만나기로 했어요.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은 사흘 후 저녁으로 정했어요. 속초 등대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라서 안전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의 마지막 만남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만은 정희의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정희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별일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약속 전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도연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인지도 생각했어요.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72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도 들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녁 정희는 영만에게 책방에서 늦게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만은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등대로 가는 길에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등대 근처에 도착하니 도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발견한 도연이 일어나서 반갑게 맞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속초의 바다가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편안하면서도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전시회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면서 바다도 같은 색깔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아름다운 노을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도연이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저와 함께 서울로 가지 않으실래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정희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함께 살아온 남편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있고 이곳에서의 삶이 있어요. 정희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쉬움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완전히 어두워진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의 마지막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만은 정희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책방 일이 늦어졌다는 정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다음 날부터 정희의 일상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바다 책방을 운영하고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속초를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정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봉사하던 사진작가가 서울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희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바다 책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정희는 자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자주 지나다니던 길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책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봉사하던 남자분이 떠났다면서 많이 아쉽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정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지는 법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만이 정희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영만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희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도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보자마자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편지는 서울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도연은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고 갤러리에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적어놨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시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으로 된 초대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정희가 올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적어놨어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도연의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전시회를 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도연의 편지와 초대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가볼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영만이 정희에게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으니 함께 바닷가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영만은 정희에게 말했어요.
요즘 정희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자주 멍하니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도연을 만난 후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영만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정희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부인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영만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요양원에서 함께 봉사하던 그 남자 때문 아니야? 영만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양심이 찔렸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만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런 분위기가 답답했어요. 밤이 되자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도연의 전시회에 가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만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기로 했어요. 정희는 영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래된 친구가 서울에서 만나자고 해서 하루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영만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정희는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혼자 하는 먼 여행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도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어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희는 조금 위축되었지만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도연이 찍은 속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희가 매일 보던 속초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바다, 등대, 어부들, 그리고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예술작품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희의 눈을 끈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반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정희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보여주며 설명해줬습니다. 정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전시장을 다 둘러본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도연은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희는 속초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정희 씨가 와주셔서 이 전시회가 더욱 의미 있어졌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빨리 지나갔어요. 정희는 마지막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도연은 역까지 배웅해줬어요. 플랫폼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도연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언제든지 서울에 오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항상 환영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았거든요. 기차가 출발하자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루 동안의 일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속초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무게감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영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정희에게 여행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정희는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도영과의 만남, 아름다운 사진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감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하루와 속초에서의 일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의 삶일까요?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만남을 계속 숨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서울 다녀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영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만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그는 정희의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것, 자주 멍하니 있는 것, 그리고 가끔 보이는 슬픈 표정까지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만이 정희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서울에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냐고 말이에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만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부부간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정희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바다 책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희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영만이 자주 들러서 그마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책방에서 혼자 있을 때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은 서울에서의 근황을 간단히 전했어요.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전시회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멀리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통화가 끝난 후 정희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과연 언제 다시 도연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정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영만이 물어봐도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서울에 혼자 다녀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기차역에서 정희를 봤다는 것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바다 책방에 오는 손님들도 정희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영만도 그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정희에게 정말 친구만 만났는지 다시 물었어요. 정희는 화가 나서 왜 자꾸 의심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영만의 의심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정희의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했고 어디 가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이런 감시가 숨막혔어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도연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편지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용기를 내서 한 글자씩 적어 나갔어요. 편지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도연에 대한 감정,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감정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영만이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결국 정희는 편지를 보내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 무렵 마을에서 큰 일이 일어났어요. 오래된 부부 중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정희와 영만도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홀로 남은 배우자를 보며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함께 살다가 혼자 남겨진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영만도 그 모습을 보며 감회가 깊은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서로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말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과연 지금의 관계가 서로 잘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죽음에 대해, 남은 시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도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노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업이었습니다. 편지에서 도연은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덕분에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놀라운 제안이 있었어요. 도연이 다시 속초로 돌아올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생활보다는 바닷가 마을이 더 그립다고 했어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이 돌아온다니 상상만 해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도연이 정말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정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도연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만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요즘 정희가 또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희는 부인했지만 영만의 감은 예리했어요. 그는 정희가 또 다른 편지를 받은 것까지 눈치챘나 봅니다. 정희야,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영만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만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신도 바보가 아니라서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정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영만의 직감이 정확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영만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영만은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고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과 새롭게 느낀 감정 사이에서 정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안전한 현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진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영만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대화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속초의 새벽 바다가 보였어요. 평온해 보이는 바다와 달리 정희의 마음은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영만이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결국 영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의 답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영과의 만남, 그에 대한 감정, 그리고 자신의 혼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영만은 조용히 들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정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정희가 다 말하고 나자 영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영만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요. 영만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 영만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영만은 정희에게 제안했어요. 잠시 떨어져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희는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바다 책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책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정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도연이 속초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기차역에서 그를 봤다고 했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이 정말 돌아온 걸까요? 편지에서 말했던 것이 현실이 된 걸까요? 그날 저녁 영만은 정희에게 말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돌아왔다면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정희도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희는 남편의 말에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하다니 영만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도연을 만났어요. 그는 예전에 자주 가던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도연은 정희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공적이었지만 뭔가 공허했다고 했어요. 결국 속초가 그리워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상황을 도연에게 말했어요. 영만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의 복잡한 심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정희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때 정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그 감정 자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는 도연에게 말했어요. 자신에게는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고 그 관계도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 대한 감정도 진실하다고 인정했어요. 도연은 정희의 말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도연의 제안은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정희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영만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도영과의 만남, 그리고 두 사람이 내린 결론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만은 정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정희의 일상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영만과의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아졌어요. 도영과는 가끔 마주쳤어요. 바닷가에서, 요양원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영만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두 사람은 예전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앞으로의 꿈,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요. 정희야, 이번 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영만이 말했어요. 정희도 동감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어요. 바다 위로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정희의 마음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도연에 대한 감정도 영만에 대한 사랑도 모두 소중한 것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희처럼 복잡한 감정의 교차로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정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피어나지 않은 꿈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라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정희의 선택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니면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